지킬 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제4장 카루 살인 사건. 다음 해 10월 런던은 그 포악함이 유별난 범죄로 인해 전율하였으며 피해자의 높은 신분으로 인해 그 사건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세부 사항은 적었으나 놀라웠다. 강가에서 멀지 않은 집에 홀로 살던 한 하녀가 밤 11시경 잠자리에 들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새벽녘에는 안개 낀 도시 위로 밤의 초입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며 하녀의 창문이 내려다보고 있는 좁은 길은 보름달에 의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낭만적인 감수성에 젖어 있었던지 창문 바로 아래에 놓인 괴짝 위에 앉아 사색의 몽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일찍이 그토록 모든 이들과 평화로움을 느끼거나 세상을 그토록 친절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그녀는 한 명의 고령의 아름다운 신사가 하얀 머리칼을 휘날리며 길을 따라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를 맞이하는 듯 다가오는, 처음에는 주의를 덜 기울였던 또 다른 아주 작은 신사를 보았다. 그들이 서로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 노신사는 허리를 굽혀 아주 우아하고 정중한 태도로 상대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건네는 화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으며 실로 그의 손짓으로 보아 때때로 그가 단지 길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할 때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순진무구하고 고풍스러운 친절함의 기질을 뿜어내는 듯 보였으며 동시에 잘 정립된 자기 만족에서 오는 고결함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내 그녀의 시선은 상대방에게로 옮겨졌고 그녀는 그가 예전에 자신의 주인을 방문한 적이 있어 혐오감을 품었던 하이드라는 것을 알아보고 놀랐다. 그는 손에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나 단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억누를 수 없는 조바심으로 경청하는 듯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을 터뜨리며 발을 구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노신사는 매우 놀라고 다소 상처받은 기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하이드는 모든 절제를 무너뜨리고 그를 땅바닥으로 때려 눕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인원 같은 광포함으로 그는 희생자를 발로 짓밟았으며 우박 같은 매질을 쏟아부었으니 그 소리 아래에서 뼈들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사체는 도로 위에서 튀어올랐다. 이러한 광경과 소리의 공포에 하녀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부른 것은 2시였다. 살인자는 오래전에 사라졌으나 그곳 길 한가운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한 희생자가 누워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지팡이는 비록 희귀하고 매우 단단하며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몰지각한 잔인함의 압박 아래 가운데가 부러져 있었고 갈라진 절반은 인근 배수로로 굴러떨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의심할 바 없이 살인자가 가져가 버린 뒤였다. 희생자에게서 지갑과 금시계가 발견되었으나 명함이나 서류는 없었고 다만 봉인되고 우표가 찍힌 봉투 하나만이 있었으니 아마도 그가 우체통으로 가져가던 길이었을 그것에는 애터슨의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어터슨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것을 보고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엄숙하게 말했다.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매우 심각한 일일지도 모르겠군. 내가 옷을 입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같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시신이 옮겨진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그렇소. 이분을 알아보겠소.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댄버스 가루경이요. 경관이 외쳤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은 직업적인 야망으로 빛났다. 이 일은 꽤 소동을 일으키겠군요. 어쩌면 선생님께서 우리가 그 사내를 잡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녀가 본 것을 짧게 서술하고 부러진 지팡이를 보여주었다. 어터스는 하이드라는 이름을 듣고 이미 움찔하였으나 지팡이가 눈앞에 놓이자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부러지고 엉망이 된 상태였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여러 해 전 헨리 지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지팡이임을 알아보았다. 경관이 말했다. 이 하이드라는 자가 체구가 유달리 작습니까? 특히나 작고 특히나 사악해 보인다고 하녀는 말하더군요. 어터스는 숙고하더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내 마차에 동승한다면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소. 이때는 오전 9시경이었고 그 계절의 첫 안개가 낀 날이었다. 거대한 초콜릿 빛깔의 장막이 하늘 위로 드리워져 있었으나 바람이 계속해서 이 진을 친 증기들을 몰아내고 흩어버리고 있었기에 마차가 거리에서 거리로 기어갈 때 어터스는 수많은 단계와 색채의 황혼을 목격하였다. 여기서는 저녁의 끝자락처럼 어두웠고 저기서는 어떤 기이한 대화제의 불빛처럼 풍요롭고도 섬뜩한 갈색 광채가 감돌았으며 여기서는 잠시 안개가 완전히 흩어져 비틀거리는 햇살 한 줄기가 소용돌이치는 화황 같은 안개 사이로 언뜻 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광경 아래에서 보이는 소호의 음산한 구역은 진흙투성이 길과 지저분한 통행인들,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았거나 우울한 어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맞서 새로 불을 밝힌 가로등들과 더불어 변호사의 눈에는 마치 악몽 속 어떤 도시의 구역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의 마음속 생각들은 가장 어두운 염료로 물들어 있었고 그가 동승한 경관을 흘낏 보았을 때 그는 정직한 자에게도 때때로 엄습할 수 있는 법과 법 집행관에 대한 일말의 공포를 느꼈다. 마차가 지시된 주소 앞에 멈추었을 때 안개가 약간 걷히며 지저분한 거리와 주점, 비천한 프랑스 식당, 잡지나 샐러드를 소매하는 상점, 문턱에 옹기종기 모인 수많은 누더기 차림의 아이들, 그리고 아침술을 마시기 위해 열쇠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오는 여러 국적의 수많은 여인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안개는 다시 그 구역 위로 갈색 흑빛처럼 내려앉아 그를 그 비열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단절시켰다. 이곳이 바로 헨리 지킬이 아끼는 자의 집이자 25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내의 집이었다. 상아빛 얼굴에 은발을 한 노파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위선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사악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녀의 매너는 훌륭했다. 그녀는 이곳이 하이드의 집이라고 했으나 그는 집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아주 늦게 들어왔으나 1시간도 안 되어 다시 나가버렸으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의 습관은 매우 불규칙했고 자주 자리를 비웠으니 예를 들어 어제 전까지 그녀가 그를 본 것은 거의 2달 만이었다고 했다. 좋소.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방을 보고 싶소. 변호사가 말했고 여인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그가 덧붙였다. 내가 이분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편이 낫겠군. 이분은 스코틀랜드 야드의 뉴커먼 경감이오. 여인의 얼굴에 혐오스러운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말했다. 그자가 공경에 처했군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어터슨과 경감은 시선을 교환했다. 경감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 인기 있는 인물은 아닌 모양이군. 자, 노부인. 이제 이 신사와 내가 주변을 좀 둘러보게 해주시오. 노파 외에는 비어있는 저택 전체에서 하이드는 오직 2개의 방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곳들은 사치스럽고 좋은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장은 와인으로 가득 찼고 식기류는 은이었으며 식탁용 리넨은 우아했다. 벽에는 아마도 예술 감식가였던 헨리 지킬의 선물이었을 훌륭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고 카펫은 여러 겹으로 짜인 기분 좋은 색상이었다. 그러나 이 방들은 최근에 서둘러 뒤져진 모든 흔적을 띠고 있었다. 옷가지들이 주머니가 뒤집힌 채 바닥에 널려 있었고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들은 열려 있었으며 벽난로 위에는 마치 많은 서류를 태운 듯한 회색 잿더미가 쌓여 있었다. 이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서 경감은 불길의 작용에 저항해 남은 초록색 수표책의 끝부분을 찾아냈고 지팡이의 나머지 절반이 문 뒤에서 발견되자 경감은 자신의 의심이 확정되었음을 기뻐하며 선언했다. 살인자의 신용으로 수천 파운드가 예치되어 있음이 확인된 은행 방문은 그의 만족감을 완성해 주었다. 그가 어터슨에게 말했다. 선생님, 장담하건대 그놈은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팡이를 남겨두거나 무엇보다 수표책을 태웠을 리가 없지요. 그자에게 돈은 생명이나 다름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에서 그를 기다리며 수배 전단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일은 그리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이드는 친하게 지내는 이가 거의 없었으니 심지어 하녀의 주인조차 그를 단 2번 보았을 뿐이었고 그의 가족은 어디에서도 추적할 수 없었으며 그는 단 한 번도 사진을 찍힌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를 묘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조차 보통의 관찰자들이 그러하듯 그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오직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 그들은 동의하였으니 그것은 도망자가 보는 이들에게 남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형의 기이한 느낌이었다.